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9월 20일, 21일 이틀간에 걸쳐 국내 7개의 시중 그리고 국책은행에 대해서 미국의 테러 그리고 대북 금융 제재 TFI가 접촉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방은정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미국 측 테러 금융 정보국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7개 은행의 부행장급 사람들과 화상 채널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가지 질문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자 은행 측의 답은 잘 마무리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을 해도 분수가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 이탈에 대한 그 제재가 얼마나 가혹하고 무서운지를 아직도 모르고 진짜 하룻밤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모르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니면 속으로는 엄청 겁을 먹고 있으면서도 국정감사니까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첫째 날짜를 한번 봅시다. 9월 20일, 21일에 걸쳐서 7개 은행을 접촉했다는 것은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서가 발표된 이후 바로 직후입니다. 이 얘기는 미국 테러 담당 부서 그리고 금융당국이 유심히 이 은행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을 꼽은 것도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그날을 통해 미국이 한국은행 당국에 연락을 취한 것도 아주 깊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국이 화상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은행에 접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은행 담당자를 접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유엔 제재에 적극 협력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단독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 부처나 관계 기업 어느 곳에도 구체적인 워닝을 주거나 교육시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더 나아가서는 세컨다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딴 사람한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은한테 물으면 됩니다. 물론 당한 건 김정일이 당했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의 세컨다리 보이콧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제일 잘 아는 나라가 북한과 이란입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하다가 미국이 하지마라 하는데도 핵 개발 미사일 개발하다가 결국 유엔 제재 8차례에 걸친 유엔 제재를 받았지만 결국 겁을 내지 않으니까 간이 배 밖에 나간 짓을 계속하니까 미국이 단독으로 제재를 걸면서 거기에 유엔 제재 플러스 미국 제재까지 포함을 시켜서 석유로 먹고 사는 국가에게 석유 수출을 완전히 금해버렸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죽는 거죠. 이란의 경제 규모는 거의 우리 한국 경제 규모의 한 85% 크기에 상당하는 경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경제 70%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석유 수출을 금한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란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복하고 난 뒤에 유엔 제재를 지키겠다, 핵 개발 안 하겠다, 미사일 개발 안 하겠다 해서 나온 결론이 2015년 7월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함께 앉아서 체결한 유엔 핵
합의입니다. 그 후로는 이란이 일단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5월 달에 이란 핵 합의 연장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핵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탈퇴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옛날과 같은 경제제재, 무역제재를 가하게 됐다는 겁니다. 북한 역시 미국의 제재라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는 김정일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2015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2005년 9.19 성명 바로 다음 날 미국은 9월 20일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 자체를 세컨다리 보이콧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델타뱅크에 있는 어떤 기금, 어떤 돈, 혹은 델타뱅크와 거래하는 어떤 기관, 어떤 기업, 어떤 개인이 북한 돈 세탁과 관련이 있거나 북한 기업과 혹은 북한 기관과 거래하는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 은행과 거래하는 북한의 돈을 묶었습니다. 4,600만 달러. 2,500만 달러가 김정일의 비자금, 나머지가 북한 돈이에요.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돈들입니다. 혹은 그거 직접 핵미사일이 아니라도 일단 북한 경제와 관련되는 돈입니다. 그 은행을 거쳐서 북한이 돈 세탁을 한다는 근거를 잡았습니다. 4,600만 불을 동결을 시키고 나니 김정일이 이때까지 미국에게 보여준 태도와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고 노동당, 인민무력부, 상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 돈을, 동결된 그 돈을 풀기 위해 동분서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코트를 휘날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일단 미국에게 보란듯이 2006년 10월 7일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미국이 손톱도 안 들어갔습니다. 꿈쩍도 안 하니까 결국 빌고 들어왔습니다. 제발 제재만 풀어주십시오. 결국 미국과 합의한 것이 핵 불능화하겠다라는 합의를 2017년 2.13 조치, 초기 조치 이행으로 초기 이행 조치를 하면서 미국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돈을 풀어주면서 동결을 해제해주면서 동시에 북한이 요구하는 테러 지원국 대상에서 풀어줍니다. 그 후 돈을 찾아내고 테러 지원국 대상국에서 풀려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북한은 그런마 날 살려라, 이제 살았다 하고 본격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유엔 제재 결의안 산하에 있는 패널 보고서에서 우리 남동발전의 문제, 남동발전이 북한 석탄 국적 세탁한 러시아 석탄으로 들어온 북한 석탄에 국적 세탁해서 국내로 들어온 것, 해상에서 석유를 환적한 것, 쌀이 들어간 것, 그리고 그 중간에 수도 없이 미국이 혹시나 하는 비핵화의 희망을 걸고 눈 감아준 유엔 제재 법안을 위반하면서도 국내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해당 부처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서 그 돈은 유엔 제재와 관계없다면서 변명을 하고 나서면서 북한을 지원한 이 돈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만.
이번 7개 은행에 대해서 너들이 금강산 재개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북한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돈 주면 안 된다. 사업하면 안 된다. 이 해당 부처 은행들이 다 북한 관련 사업에 관련된 연구센터를 키우거나 만들거나 자금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분석을 하거나 하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이번 미국이 하는 얘기는 이 은행들과 얘기한 것은 1차 워닝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워닝이 아니에요. 한 번 말하면 알아들었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워닝까지 하는데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게 관해서도 대해서도 세컨다리 보이콧을 걸겠다. 세컨다리 보이콧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북한과 직접 사업을 안 해도 북한과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된 기업이나 은행이나 개인이나 기관과 연계만 되면 이 은행들은, 해당되는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다 미국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한 은행 부행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걸리면 은행에 있는 달러는 다 나간다. 그건 아주 초보예요. 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기업을 끝내야 됩니다. 은행 문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처벌인 줄 모르고 우리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제대로 될 경우에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각 은행마다 대북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연구하라고,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할 뿐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속내는 미국 제재 겁내지 말고 그냥 고고해라. 내가 책임질게, 문 대통령이 책임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직은 미국이 손을 댈 수 없을지 몰라도 한국 경제는 미국이 작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행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직이 날아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작살나고 자기 은행이 문을 닫게 될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과 관련된 기업, 그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남동말점 문제, 미국이 한마디도 아직 언급 안 했습니다.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다는 제가 확신을 하느냐? 석탄이 국적 세탁을 내가 한국을 온 것을 작년 10월 달에 유엔 산하에 있는 대북 제재 관련된 그 산하에 있는 패널 보고단들이 알려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기 전에 먼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행들에게 이 워닝을 할 때는 은행이 대북 사업과 관련된 뭔가 있다라는 근거를 지금 다 파악을 하고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무식한 건지 한심한 건지 혼자서 김정은을 돕는 것은 그렇다 손칩시다. 혼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하면서 국가를 망신시키는 건 그렇다 칩시다. 혼자서 김정은의 홍보인이 되기 위해서 유럽을 방문하는 건 그렇다 칩시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의 국가가 아닙니다. 5,166만 명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들이 경제를 일구어가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을 지켜야 하는 안보의 어려움을 개개인이 다 체험하는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이것이 한번 지나가는 즉흥적인 청와대 대변인인 트럼프의 승인이라는 단어가 즉흥적인 발언이라 했다는 것처럼 이 역시 즉흥적인 행위라고 판단하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이 정부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국회의원 역시 국감에서 한번 지적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이 돼야 됩니다. 흥청망청 말로만 떠들고 1조 예산을 지금 얹어놔놓고 대북 사업을 한다? 전부 쇼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말한 내 승인 없이 어프루발 없이 대북 제재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무모한 짓을 한다면은 국민의 생명과 자산과 안보를 걸면서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홍보단 기범조가 되기 위한 것에 모든 걸 쏟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배울 게 있었다면 좋아요, 또한 그리고 구독 같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해가 서서히 뜨면서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